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셀트리온 그룹주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부터 꾸준히 2020년에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최근에 미중 무역 협상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1단계 서명한다. 해서 내용이 밝혀졌죠. 그리고 그 전부터 외국인 수급이 상방향으로 구축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고, 주도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도 꼬였던 수급이 좀 풀리고 봄날이 올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 동향을 보면 최근에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바닥권에서 이게 13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20만 원 위쪽까지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영향이 있다 보니 이 이후에 좀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급이 꼬이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을 보내고 있죠. 뭐 램시마 SC 유럽에서 승인을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서 이제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급등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급등은커녕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호재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수급적인 측면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간단히 보고 가면 대체 수급이 어땠길래 수급적인 측면이 크냐. 자, 보여드릴게요. 셀트리온. 최근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셀트리온을 꾸준하게 11월 들어서 꾸준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매도세가 좀 줄어들었는데, 자, 보시면 언제부터냐? 11월부터 이 구간부터죠. 외국인들이 그냥 꾸준히 매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셀트리온은 맥을 못 추고 있다. 이 구간 똑같죠? 11월 조금 지나서 이날이 한 11월 6일 정도 되네요. 6일 이후부터 해서 그러면은 여기 31일 이 20만 원 이탈한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 일색을 보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좀 잠잠해진 것이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기관이 매수를 좀 강력하게 들어와 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겨낼 만큼 강한 매수라기보다는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마다 그냥 받아주는 정도? 그 정도만 했어요. 끌어올리는 매수가 있고, 매수를 할 때 공격적으로 해서 위 호가를 다 잡아먹으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매수가 있고, 밑에 그냥 걸어놨던 거를 누군가 매도해서 체결이 되는 매수가 있죠. 지금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할 때 밑에 걸어놨던 것들이 체결이 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기관도 외국인이 매도하는 만큼 그냥 받아주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은 내년에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렸는데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기존에 있던 셀트리온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업체죠. 기본적으로 이제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바이오시밀러 3대장, 3종이 굉장히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유럽에서. 미국은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좀 보수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막 오픈이 되기 시작하고 유럽은 굉장히 오픈 마인드입니다. 인식이 좋아요. 그래서 램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얀센의 자가면역 질환 레미케이드죠. 이쪽으로 해서 지금 오리지널 약품보다 더 판매가 잘 되고 있다. 57%를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제약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약품의 이제 점유율을 뛰어넘은 램시마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램시마 같은 경우는 뭐 아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뭐 퍼스트 무버로서의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미국 시장에서 실패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리베이트의 장벽이 있고 사보험 진입 실패해서 램시마의 미국 진출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10월 달부터 해서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 이제 선호의약품 등재되면서 이제 사보험 진입은 뭐 해결이 됐고 이제 내년까지 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지 지금 점유율이 워낙 뭐 한 자릿수로 어렵게 흘러가니까 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확장이 될런지 아니면은
사보험 등재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어렵게 흘러간런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트룩시마. 내년에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품목 중 하나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로슈의 혈액암 치료제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죠. 그래서 테바가 판권을 갖고 있는데 이게 유럽에서는 이미 트룩시마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매우 잘 나가고 있다. 한 37%에서 뭐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근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는 건 아니고 뭐 1%, 2%, 3%라도 꾸준하게 늘 수 있지 않겠느냐. 한 40%대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정도는 있는데 그 부분보다 유럽은 이미 안정적으로 안착을 했고 트룩시만 내년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전에 램시마 말씀드릴 때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미국은 좀 보수적이다. 사보험 시장 그리고 뭐 리베이트 등등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보험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편이죠, 리베이트랑.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게 또 이제 램시마는 화이자에서 이제 판권을 갖고 있는데 화이자는 램시마가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크게 뭐 타격이 없는 기업이죠. 화이자 뭐 글로벌 뭐 1위를 달리는 기업이고 가장 뭐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어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근데 트룩시마의 판권은 이제 테바가 갖고 있는데 테바는 뭔가 돌파구가 지금 좀 필요한 시점이에요. 성장 동력이 좀 죽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에 트룩시마에 대해서 거는 기대감이 꽤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룩시마가 장점은 자,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이제 선점 효과, 시장 선점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바이오시밀러가 없으니까 시장 선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미 혈액암 치료 중에서 이제 트리세녹스라던가 벤데카라던가 모트린다 같은 이제 약품을 이미 판매한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시장 초기 선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채널을 이미 확보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테바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기만 한다면 이건 아직까지는 뭐 제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만 움직여 준다면은 트룩시마에 대해서 미국 시장 진출의 기대감이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램시마보다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암제는 이제 램시마랑 달리 사보험, 의약품, 처방 목록 진입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초기 시장 선점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 시장은 내년에 트룩시마에 대해서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품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계속 이거는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허주마 같은 경우는 잘 해주고 있는데 얘는 로시의 유방암 뭐 위암 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죠. 이것도 판권은 테바가 갖고 있는데 미국 시장 내년에 같이 진출하는데 트룩시마만큼 기대감을 갖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유는 유럽에서도 지금 꾸준히 뭐 13% 이상 점유율은 뭐 세 번째로 나중에 진출했으니까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13% 이상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나쁘지 않은 성과입니다. 괜찮은 성과예요. 그리고 더 늘어날 것이고 미국 시장 진출은 트룩시마도 있고 허주마도 있는데 왜 허주마는 아니냐? 트룩시마는 아까 본인들이 거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구조가 나왔는데 허주마는 그렇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도 몇 번 설명드렸는데 잠시만요. 요 보시면은 경쟁 약물이 좀 많아요. 허주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해서 독점 체제를 구축하거나 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기존에 형성해 놨는데 자, 보시면은 이것들이 다 이 허주마의 경쟁 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 홀로 단독 나만 잘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트룩시마와 다르게 이 경쟁을 다 이겨내야 되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뭐 진출을 해도 허주마가 뭐 장악을 하기에는 어렵다. 경쟁에서 이긴 우위를 보인다고 해도 드라마틱한 점유율을 가져가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진출하는 것은 이제 트룩시마, 미국의 트룩시마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 얼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램시마 SC가 유럽에서는 기대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램시마를 자가면역 치료제인 램시마를 요게 정맥 주사형이에요. IV. 해서 정맥 주사 우리 흔히 닌겔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IV용으로 해서 누워서 한 2시간 이상 맞아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거동도 불편하고 뭐 전체적으로 제약이 크죠. 근데 이거를 주사제형으로 피하 주사제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SC 램시마 SC 제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레미케이드를 개발한 얀센, 그러니까 이게 존슨앤존슨이죠. 이 존슨앤존슨에서도 그렇게 레미케이드를 피하 주사형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계속 실패했어요. 근데 이거를 오리지널도 실패한 것을 셀트리온이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베터 쪽으로 해서 이제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이 자가면역 치료제의 뭐 TNF-알파 억제제 1인 뭐 에브비의 휴미라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이런 약품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엠브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모두 다 뭐 SC 제형이 돼 있죠. 그래서 그냥 점유를 뺏어 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 외에 휴미라를 계속 이 한 약품을 하나를 계속 이제 투여를 하면은 이게 면역력이 생겨요.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약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교체할 수가 없었던 이 레미케이드 쪽에 이제 램시마 SC가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기대 수요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기 수요, 기대 수요 충분히 넘치고 있다. 그래서 램시마 SC 쪽은 기대감이 유럽 쪽에서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램시마 SC, 미국의 투룩시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적이 나오면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셀트리온은 다른 신약 개발사랑 다르게 이미 약품들을 판매하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게 바이오 기업도 유행을 잘 보셔야 돼요. 과거에는 바이오가 과거에는 보통 1월의 테마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1월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바이오를 육성한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1월 달에 쭉 올랐다 봄에 되면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1년 동안 행보해요. 뭔가 이슈 있으면 잠깐 오르고 또 행보하고. 그래서 1월에 연말부터 해서 1월 정도에만 들어갈 수 있는 1월의 테마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바이오가 기존에는. 근데 이게 깨진 게 이제 2015년이죠. 2015년 뭐 중국 소비 관련주들 좋으면서 이제 한미약품이 라이선스 하우스로 8조 원 이상의 엄청난 대규모 라이선스 하우스를 하면서 와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 이전을 하는구나, 이게 대박이구나라고 해서 라이선스 하우스 쪽으로 해서 이제 유행이 퍼집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봤더니 기술 이전을 해도 임상 성공이나 아니면은 뭐 중간에 반환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 아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에 셀트리온이 실적으로 보여줘요. 제약바이오 쪽은 대부분 업체들이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신약 개발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들, 뭐 벤처기업들 대부분 다 적자고 적자만 면해도 다행인 거고, 기존에 있던 대형 제약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뭐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어가는 회사는 없어요. 매출이 1조가 넘어도 1000억이 넘어가는 회사는 없다. 기존에 이거 다 보여드렸었죠. 보시면은 2017년 1월 4일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2016년까지 매출액 1조 원을 넘는 회사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 기업은 이제 녹십자랑 유한양행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건 녹십자입니다. 매출액이 2016년 1조가 넘어 있죠. 1조 2천억 가까이 되고 계속 천천히 늘어가고 있는데 영업이익 보시면은 1000억은커녕 뭐 900억이 최대고 1000억은커녕 지금도 작년도 500억, 올해도 600억대를 예상하고 있지요. 자, 유한양행. 이 두 기업이 가장 먼저 1조 원을 돌파했는 기업인데 2016년에 1조 3천억 그리고 점점 증가해서 1조 5천억 예상입니다. 그런데 올해 영업이익 어때요? 1조 5천억 중에 188억의 영업이익. 생각보다 이익금이 적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날 2017년 1월 4일 날 앞으로 1조 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몇몇 기업들을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그때 대웅제약이랑 뭐 종근당, 뭐 한미약품, 뭐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1조 원은 작년에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1조 원 돌파한 순간 영업이익을 봤더니 246억이에요. 종근당의 경우 올해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작년이나 올해나 최근에 계속 꾸준히 한 700억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1000억 넘는 회사가 없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원을 넘었는데 작년에 800, 올해 900억 정도예요. 1조 원대가 돼도 영업이익 1000억 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어렵다. 그런데 셀트리온은 그냥 딱 보는 순간 달라요. 규모가 달라요. 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뭐 그 자체적으로 신약개발보다는 일단 뭐 복제약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1조가 안 되는데 이제 3천억대를 달성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4천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손영진 회장이 뭐 앞으로 2030년까지 40조를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하셨죠. 그리고 바이오약 이 중에서 바이오의약품에 25조, 합성의약품 5조, 그리고 유헬스케어 쪽으로 해서 10조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아까 램시마의 미국 판권을 갖고 있다고 한 화이자 있죠. 영업이익으로 이제 뭐 글로벌 1위라고 볼 수 있는 화이자의 영업이익을 화이자의 영업이익을 뛰어넘겠다 이런 뭐 포부를 밝혔어요. 그래서 뭐 넘으면 좋고 아니더라도 근처까지 이제 가겠다라는 이제 꿈을 갖고 있는 거죠. 넘어가면 제일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는 내년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램시마 SC가 유럽 시장을 장악하는지, 그리고 나서 이거 미국에도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트룩시마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램시마 SC랑 트룩시마가 미국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면서 선점 효과를 보일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램시마 SC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이미 뭐 셀트리온의 파워는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트룩시마가 미국에서 선점 효과를 보이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주만은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경쟁 약물이 많으니까. 얘는 이제 경쟁에서 우위만 점해도 이제 어느 정도는 선방하는 것이고 경쟁에서 밀리면은 뭐 실망스러운 거고요.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선점을 잘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이 선점을 잘한다 이런 부분이 뭐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이 뉴스로도 먼저 들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 정확하게 딱 꽂혀서 나오겠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년에 이 실적을 보고 판단하면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다른 신약 개발 기업들 뭐 어디 뭐 FDA 승인이라던가 EMA 승인이라던가 나오면은 허가만 받아도 이렇게 막 급등하면서 날아가는데 셀트리온은 왜 이렇게 약한가요? 셀트리온이 이미 그 기업들하고는 아예 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 기업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기업들은 당연히 주가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셀트리온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갔죠. 유를 창조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 허가 받았으면 잘 판매되는지까지 보자. 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있는 기업이 한때 3위까지 올라갔던 기업이란 말이에요. 코스피에서. 이 정도 대기업이 뭐 그런 이슈 하나에 뭐 상한가 들어가고 하면은 그게 더 이상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뭐 허가를 받아도 급등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예상과 다르게 급등은 아니어도 이렇게까지 뭐 밀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요건 수급 동향이 뭐 제일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뭐 셀트리온만 그런 게 아니라 그룹 계열사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뭐 기존에 뭐 블록디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조금 매도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기관이 뭐 매수는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래서 제일 약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3종 중에서 제일 약한 종목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시면은 셀트리온은 여기서 이만큼 올라와서 밀렸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얼마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부터 밀렸죠. 제일 약한 거예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얘는 원래부터 변동성이 평소에는 죽어 있다가 가끔 뭐 하나 터지면은 한 방씩 가는 약간 테마성이 가미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약한 겁니다. 지금 변동성 죽이고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이고. 그래서 매매를 한다라고 치면은 안정성으로 치면 셀트리온이 좀 더 안정성이고, 나는 평소에 이렇게 속 답답하고 해도 그냥 잘 버티고 약간의 테마성으로 해서 한 차례 이렇게 뭐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 정리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셀트리온 제약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웬만하면 셀트리온 매매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좀 고수다 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 그래서 셀트리온 매매하시는 게 그냥 가장 편안한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 후순위로 미룰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최근에 말씀드렸습니다. 블록딜 이후에, 그리고 기존에도 주가 움직임 자체가 좀 약했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부분을 치면은 셀트리온이 제일 1순위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현재는 헬스케어입니다.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현재 수급 동향이나 이런 모멘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은 똑같죠. 뭐 셀트리온 기업인데 다. 그룹 계열사에 움직이면은, 셀트리온이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한다 했을 때 선호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구간입니다. 내년 되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순서가. 네, 현재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 요 순서대로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셀트리온 계열, 바이오, 제약바이오 계열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계신다면 참고해서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뭐 댓글과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